처음 근무한 기관이 이제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이라고 거기서 이제 교육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가 이제 90년대 초반이니까 교육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논의하고 제도를 이제 바꾸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사표라고 하면 아마 제가 그때 우리 교육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1000쪽에 달하는 두꺼운 보고서가 나왔고요. 또 100가지가 넘는 이제 방안들이 발표됐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된 것이 1995년에 소위 이제 531 교육계획이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95년도 교육개혁 이후에 학교에 자리 잡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먼저 종합생활기록부 도입. 그 전까지는 이제 시험으로만 진학을 하다가 이제 학교의 다양한 활동들이 입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제도가 시작된 거죠. 근데 확실히 95년 전과 후로 생활기록부 내용 자체가 아주 달라졌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한 줄 띡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막 이만큼씩 막 수행평가까지 빡.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성적 순으로만 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봉사활동이나 또 체험활동 같은 것들도 좀 이제 많이 장려하고 이제 그걸 하자고 해서 이제 도입이 된 것입니다. 산업화도 이루고 민주화도 이루고 지금 나라가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사실 이제 교육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사교육 비용도 있고 또 아이들이 교육 경쟁을 치를 생각을 하면 그 출생에 대한 그런 이제 의욕을 많이 저하시키니까 그 저출생에도 상당히 지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동산 집값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하고요. 이거를 잘 해소를 하는 이제 좋은 입시 제도 또 학교 제도를 빌드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 정책의 큰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꼭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교육 환경이 지금 수정을 거듭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 최선일까요? 의외로 그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 교육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의 그 수학, 과학 성적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제가 그 관련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 대한민국 학생의 행복 성적표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적은 정말 초라하죠. 22등이고요. 지나친 경쟁 때문에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또 다른 사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사진일까요? 혹시 수능 날인가요? 밤 10시가 되면 요 지금 학원이 많은 지역에서 학부모님들이 끝나고 맞습니다. 픽업하는 사진입니다. 아이들도 10시까지 공부하지만 학부모님들은 또 그 아이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또 저렇게 또 교통체증까지 일어나는 그런 이제 그림이거든요. 장관이 돼서 우려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자퇴도 많이 늘어납니다. 15,000명이 넘게 이제 해마다 이제 자퇴를 하는데 한 해에 15,000명이 자퇴를 그 중에 이제 많은 아이들이 그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고등학교 때 자퇴하고 그냥 수능 공부해서 그렇게 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문제라든지 잠자는 교실을 깨우지 못한 문제들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좀 큰 책임감을 느끼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사를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인께서 우리나라 교육판에 출사표를 던지고 뛰어드신 건 언제일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 근무한 기관이 이제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이라고 거기서 이제 교육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가 이제 90년대 초반이니까 교육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논의하고 제도를 이제 바꾸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사표라고 하면 아마 제가 그때 우리 교육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1000쪽에 달하는 두꺼운 보고서가 나왔고요. 또 100가지가 넘는 이제 방안들이 발표됐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된 것이 1995년에 소위 이제 531 교육계획이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95년도 교육개혁 이후에 학교에 자리 잡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먼저 종합생활기록부 도입.
그 전까지는 이제 시험으로만 진학을 하다가 네. 이제 학교의 다양한 활동들이 입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제도가 시작된 거죠. 근데 확실히 95년 전과 후로 생활기록부 내용 자체가 아주 달라졌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한 줄 띡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막 이만큼씩 막 수행 평가까지 빡.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성적 순으로만 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네. 봉사활동이나 맞아요. 또 체험활동 같은 것들도 좀 이제 많이 장려하고 이제 그걸 하자고 해서 이제 도입이 된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95년 교육개혁을 계기로 또 학교에 정착한 것이 방과 후 학교 활성화인데요. 저도 재밌는 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어떤 거 하셨어요? 제과제빵부도 하고 뭐 초등학교 때도 해양소년단 이런 활동도 함께해서 네, 너무 재밌게 보냈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저 때는 제가 좀 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교과 과목 위주로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수학이 좀 부족하다 그럼 방과 후에 네. 반이 따로 개설되거나. 근데 요즘은 장난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방과 후에 뭐 종이접기, 네네. 뭐 맞아요. 배드민턴, 그리고 뭐 큐브 맞추기 굉장히 다양해졌더라고요. 늘 봄 같은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초등학생 같으면 엄마들이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이들이 1시에 돌아오잖아요. 그쵸. 끝나면. 근데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제 1시부터 3시까지는 그냥 이제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시부터 또 이제 7시까지는 원하면 또 계속 할 수 있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늘봄 시스템이 워낙 우리 학부모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인기 있죠. 네. 밤새 해주면 안 되냐. 교육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 명 한 명에 맞춰서 성장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화라는 것이 큰 이제 키워드가 된 거고요. 2010년에 이제 장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양화 교육 계획을 시작했었습니다. 계획을 시작할 때 실업계 고교는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네. 거기 아이들을 보면 눈에 이제 희망이 잘 안 보이는 굉장히 어두운 표정의 아이들이 많았고요. 희망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고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이제 전환을 한 건데 정말 마이스터고는 제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한 50개가 넘는 학교들이 바이오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조선항공 같은 첨단 주력 산업의 중요한 인재로 지금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사실 뭐 한 최근 2년 동안 이 마이스터고 특성화 네. 고등학교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거든요. 예. 저도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배울 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의 학창 시절을 반성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 아이들 2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원하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가 있다면 꼭 지원하게 하고 싶은 네, 그런 네.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또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마이스터고는 또 뭐 지급계 고교도 마찬가지고 사실 입시 부담이 없잖아요. 예.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미래 직업과 관련된 공부를 마음껏 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아이들이 즐겁게 사실 생활하죠. 네. 네, 저는 또 얼마 전에 저희 거인의 어깨에 나오셨던 황해도 거인도 생각이 나는데요. 학력을 쌓기보다는 기능인으로서 능력을 기르시고 결국 누리호의 엔진까지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또 새로운 기능 인재들을 양성을 또 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명장으로서. 네.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아이들한테. 근데 이제 남들보다 잘하는 사람을 키우기보다는 남과는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개성을 잘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 어른들이 사실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는 남들보다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예. 이제 두 번째 장관을 하는 이제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교육개혁에서 시작했던 그 개혁을 매듭을 짓고 또 완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거인의 빌드업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여전히 입시 지옥 때문에 네. 힘들고 또 우리 학부모들께서는 사교육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보다는 훨씬 더 잘해야 되겠죠. 네. 세 번째 인생 네컷으로 네. 이 그림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이거 네. 진화론 아닌가요? 네. 유인원에서 지금 이제 호모사피엔스로 이렇게 진화하는 모습이잖아요. 예. 근데 마지막이 조금 다르죠. 포노사피엔스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계속 가지고 다니는 이제 신인류죠. 아. 우리 아이들이 사실 이렇잖아요.
아, 이거 전화기 없이 못 살죠, 아이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들 하죠. 21세기 아이들을 20세기 교사가 19세기 교실에서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